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그럼 이 영상을 구독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행복을 기원해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때 모두가 나를 찾았다. 나는 주었고 그들은 존중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자 존중은 침묵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떠났다. 남은 것은 단 한 사람과 냉정한 깨달음. 분노와 허물을 지나 나는 인간의 본성과 나의 착각을 직시한다. 이제 나는 결심한다. 다시 성공하더라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돕고 기대 없이 베풀며 나의 의지를 먼저 지키겠다. 강하지만 소모되지 않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서는 이야기. 나는 회사를 세웠다. 맨손으로 시작해 사람을 모으고 신뢰를 쌓고 책임을 짊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했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찾아왔고 나는 대부분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곧 나의 가치라 믿었다. 내가 오를 도우면 당신은 백을 느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라 나의 철학이었다. 나는 베푸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나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떠난 지금에서야 보인다. 존중은 조건 위에 세워졌고 관계는 상황을 따라 흔들렸다. 남은 이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 이제 나는 분명히 안다. 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원해서 돕는 것과 인정받기 위해 돕는 것은 다르다. 앞으로 나는 선택하겠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속도로, 나의 책임 아래에서만 손을 내밀겠다. 베풀면 계속하되 나를 소모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중심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는 한때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결정은 나를 거쳐갔고 문제는 내 앞에 놓였다. 누군가의 사업이 막히면 나를 찾았고 자금이 필요하면 나를 의지했다. 나는 그 기대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게가 나를 더 크게 만드는 듯했다. 도움을 주는 자리, 해결하는 위치, 선택권을 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고 믿었다. 내가 오를 도우면 당신은 백을 느낀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손길은 크다는 믿음. 사람들의 감사와 존중은 나의 연료였다. 그들의 고개 숙임, 따뜻한 말 한마디, 명절의 인사, 위기의 순간에 건네는 신뢰의 눈빛. 나는 그것을 관계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많은 장면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 나는 지금 정말 원해서 돕는가? 이 선택이 나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실은 인정에 기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사라질까 두려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책임졌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듯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쉽게 속는다. 존중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이해관계의 그림자였음을 나는 늦게서야 배웠다. 이제 나는 인정한다. 도움은 나의 힘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약점이었다. 다음에는 다르게 서겠다. 중심에 서되 흔들리지 않고 돕되 기대하지 않으며 선택하되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겠다. 나는 더 이상 박수에 취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나의 길을 걷겠다. 그러나 시간이 방향을 바꾸자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돌아섰다.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전처럼 문을 두드리던 발걸음은 멈췄다. 급한 일로 찾던 전화는 사라졌고 대표님 덕분입니다라던 말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관계의 온도도 식어갔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둘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은 나가 아니라 잘 되는 나였다는 것을. 힘이 있을 때의 나, 여유가 있을 때의 나, 줄 수 있는 나. 줄 것이 줄어들자 존재의 무게도 가벼워졌다. 그 사실이 쓰렸다. 배신감이라기보다 허무함에 가까웠다. 내가 믿었던 관계의 단단함이 실은 얇은 유리처럼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분노했다가 다시 침묵했다. 사람을 싫어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솔직히 올라왔다. 다시는 이렇게 주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을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다. 이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말라고 했다. 기대를 줄일수록 고통도 줄어든다고. 나는 이제 인정한다. 사람들이 떠난 것이 특별한 악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관계는 인간사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전부를 맡겼던 나의 순진함이었다. 지금 나는 비어있다. 그러나 이 빈자리는 패배가 아니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기준을 세운다. 사람을 미워하지도 맹신하지도 않겠다. 관계는 선택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으로 서려 한다. 차갑게 굳지 않되 더 이상 쉽게 녹지도 않겠다. 지금 내 곁에는 단 한 사람만 남아있다. 수많은 이름과 얼굴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오직 한 사람의 묵묵한 존재만이 남았다. 나는 그 숫자가 나를 설명해 준다고 느낀다. 번성할 때의 인맥은 착각이었고 어려울 때의 한 사람은 진실이었다. 처음에는 허전함이 컸다. 수십 통의 연락이 오가던 하루가 조용해졌다. 일정표는 비었고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이 적막이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졌다. 떠난 이들을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관계의 본질을 본 것이다. 많이 남아있는 것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로만 존중하던 이들보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더 크다는 사실. 나는 숫자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요청, 많은 인사, 많은 인정. 그것이 나의 영향력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한 사람 앞에서 나는 다시 묻는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깊이였던 것은 아닌가. 이 고요는 나를 단련한다. 화려함 대신 본질을, 박수 대신 진심을 보게 한다. 나는 이제 안다. 다시 일어설 날이 오더라도 나는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겠다. 끝까지 남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먼저 기르겠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맑게 만든다. 나는 분노했다. 떠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나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믿었고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잘 될 때의 미소와 어려울 때의 침묵은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사람들이 싫어진다. 그 생각이 마음속을 스쳤다. 예전 같으면 이해하려 했을 상황도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진심이라 믿었던 말들이 계산처럼 보였고 존중이라 여겼던 태도는 필요에 따른 예의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니 실은 상처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이 나를 거칠게 만들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라고. 그 본성을 모른 채 이상을 더 씌우면 결국 실망은 자신의 몫이 된다고. 나는 인정한다.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그렇다고 모두를 적으로 돌리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는 선을 긋겠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신뢰는 무한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결단하지 않는다. 상처는 배움이 되고 배움은 기준이 된다. 사람이 싫어지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조용히 앉아 나 자신을 돌아본다. 분노와 허무가 지나간 자리에는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베풀었는가? 겉으로는 당당했다. 나는 여유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또 다른 진실이 보인다. 나는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람들의 의지와 기대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도움은 선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말한다. 인간은 이성보다 욕망에 이끌린다고. 나는 인정받고 싶은 의지, 존중받고 싶은 욕망을
베풀미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을 때 단순한 관계의 정리가 아니라 나의 가치가 부정당한 것처럼 아팠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본다.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 사람은 이익을 좇고 안정으로 이동하며 약한 곳을 떠난다. 그것이 비겁해 보여도 현실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조금 더 차분해진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다. 나는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판단할 때일 것이다. 도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때 따라오는 결과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이상화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냉소에 빠지지도 않겠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되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세우겠다. 이 고독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한다. 나는 이제 안다. 강함이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나는 결심의 자리에 서 있다. 상처를 핑계로 세상을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울 것인가? 예전에 나는 관계 속에서 힘을 얻었다. 사람들의 기대와 의존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나는 타인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움직이려 한다. 다시 잘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배웠으며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날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 먼저 나의 원칙을 세우겠다. 누구를 돕는지, 어디까지 책임질지, 언제 멈출지 스스로 정하겠다. 감정에 이끌려 결단하지 않겠다. 불쌍함에 흔들리지 않겠다. 존중이라는 말에 취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힘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돕지 않을 자유가 있을 때 돕는 선택은 더욱 가치 있다.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구조를 만들지 않겠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전략적으로 쓰겠다. 사람을 믿되 검증하고 맡기되 통제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겠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내가 건강해야 조직도 건강하다. 나는 차갑게 살지 않겠다. 그러나 쉽게도 살지 않겠다. 사람이 싫어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되 지배당하지 않겠다. 감정은 지나가고 기준은 남는다. 다시 일어서는 나는 예전보다 조용할 것이다. 그러나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흔들림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결론에 이른다. 사람이 싫어지는 이 마음조차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 억지로 착해지려 하지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도 않겠다. 상처는 나를 예민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분별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그러나 냉혹해지지도 않겠다. 다시 성공의 자리에 서는 날, 나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모든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먼저 바라보고 듣고 판단하겠다. 나의 원칙에 맞는 사람과만 깊이 가겠다.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보겠다. 많음이 아니라 단단함을 택하겠다. 나는 베풀음을 멈추지 않는다. 다만 방식이 달라진다. 보여주기 위한 도움은 하지 않겠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도 하지 않겠다. 감정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행동하겠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돕되 그 결과에 기대지 않겠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남는 사람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겠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상황은 언제든 바뀐다. 그러니 나는 사람 위에 서지 않고 원칙 위에 서겠다. 이제 나의 기준은 명확하다. 나는 나를 지키면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강하지만 거칠지 않고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겠다.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는 절제. 그것이 내가 다시 잘 되었을 때의 나다. 나는 사람을 경계하되 증오하지 않고 돕되 기대하지 않으며 윗되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의 의지로 서 있는 사람으로 남겠다.